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어린이의 그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소개할 이 친구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온 친구냐면 흔하지는 않지만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를 6살 이후부터 환상을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때는 자기만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거를 몰랐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다가 조금 성장하면서 학교 들어가서 알게 된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이런 환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걸 조금 성장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환상이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점차 어떤 경험을 하냐면, 환상이라고 하는 게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심리적으로 좀 힘겨운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더 자주 그게 보이고, 그런 것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점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환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고,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까지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미술치료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과연 이 친구는 왜 환상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됐을까?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물론 언제부터는 6살 때부터였다고 기억을 했지만 왜 이런 걸 보게 됐을까? 이제 궁금해졌잖아요. 그래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환상의 그 원인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제가 예전에 풍경 구성법이라고 하는 그림 검사법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풍경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10가지 풍경화가 되는 소재를 한 가지씩 그려 나가다 보면 그걸 다 완성하고 나면 멋진 풍경화가 되는, 그래서 이게 나름 풍경화예요. 풍경화처럼 보이시나요? 그런 구성 방법인데, 다양하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저는 오늘 환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겨움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의 그림 안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해석할 여지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어떤 거에 주목했었냐면, 여기 집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 집 그림에서 환상을 경험하는 원인적인 거를 찾아봤어요. 자, 이 집의 위치를 보면 약간 비스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빈약한 원두막 같은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그 기둥이, 나무 기둥이 있고, 그리고 문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초가집 같은 느낌이 나고, 그런 원두막 같은 느낌의 집을 그려서, 이 친구가 가정에서 느끼는 어떤 힘겨움, 그리고 가정에서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박탈감, 상실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해석할 수 있었는데, 자, 우리는 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집 하면 쉬는 곳,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뭘 맛있는 거 먹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힘들게 나의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서 그 힘겨움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 집이라고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 그림에서의 집은 위치적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불안정함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완벽한 집이라고 하긴 조금 아쉬운 원두막 같은 집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집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보호, 휴식, 애정,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 부족함,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불안정함, 이런 거를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제 집 안에서의 불안정함이라든가 집에서 느끼는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대화를 나누면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아버님한테 체벌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4학년에 저는 4학년 때 만났는데 4학년 때는 아빠가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아빠가 너는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라고 하는 언어를 쓰시면서 아버님이 가정폭력적인 어떤 체벌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6살 이후에 이런 환상을 경험했다 그랬는데 6살에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조금 당하셔가지고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잠깐 병원에 어머님이 입원하시는 동안에 누나와 이 어린이가 할머니 집에 잠깐 이렇게 의뢰가 됐었나 봐요. 어머님이 입원 치료하는 동안까지.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했던 경험이 엄마를 영원히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에다가 할머님이 누나만 이뻐하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6살 남자아이니까 조금 말썽을 피웠던 것 같아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를 좀 차별 대우를 받았고, 그래서 그게 그 심리적인 불안감에 현실적인 차별 경험, 이런 것이 이 아이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작용을 했고, 그 이후로 가족이 나를 버리는 환상을 꾸준히 경험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경험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 경험했었던, 가족 관계에서 경험했었던 불안감, 또 아버지가 하는 체벌에 대한 불편감, 힘겨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뭔가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런 불안을 늘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그런 불안감이 자기를 엄습하고, 나중에 그 엄습한 불안감이 도저히 감당이 하기 어려운 순간까지 왔던 그런 사례의 그림을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문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그게 출발했을까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그림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그림 안에서 가족관계, 가족에게서, 가정 안에서 느껴야 하는 보호와 애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누나와의 긍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적인 것들을 상담의 목표로 잡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은 독특하지만 조금은 일반적인 전형적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 역시 원인은 그림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고쳐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아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부모님, 그런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상을 보는 그런 어린이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